혹시 집중이 잘 안 될 때마다 내가 또 게으름 피우나?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한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중력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바로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하면서 나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거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집중력은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쥐어짜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몸의 컨디션, 마음 상태, 주변 환경,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물 같은 거예요. 이 시스템만 이해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범인들, 제가 집중력 도둑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교묘한 도둑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집중력을 훔쳐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범이 이렇게나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부터 스트레스,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 문제, 또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믿는 잘못된 업무 습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과 숨겨진 건강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흔한 도둑들, 바로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멀티태스킹의 함정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제 분명 7시간을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수면의 질 때문일 수 있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붙들고 있으면 그 블루라이트가 깊은 잠을 방해하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뇌는 제대로 쉬질 못해요. 그럼 아침부터 집중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요, 우리 뇌가 마치 저 멀리서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생존 모드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깊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위협, 예를 들면 새로운 이메일 알림 같은 거에 온 신경을 쏟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미루고 자꾸만 SNS를 보거나 책상 정리 같은 만만한 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와, 이 슬라이드가 멀티태스킹의 진실을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우리는 왼쪽처럼 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현실은 오른쪽과 같아요. 보고서 쓰다가 잠깐 딱 3분짜리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 뇌가 다시 보고서에 깊게 몰입하는 데까지 무려 10분에서 15분이나 되는 전환 비용이 발생한대요. 이건 효율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도둑들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우리 집중력을 되찾아 와야겠죠. 걱정 마세요. 복잡한 이론 같은 거 아니고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이 3단계 의식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목표를 아주 작게, 말도 안 되게 작게 쪼개는 거예요. 둘째, 딱 15분만 하겠다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에 넣어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데 시작의 장벽을 확 낮춰주는 효과가 엄청나요.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포모도로 기법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요. 25분 동안은 세상에 그 일 하나만 있는 것처럼 몰두하고 알람이 울리면 미련 없이 일어나서 5분 동안 확실하게 쉬는 거죠. 처음에는 15분 집중, 5분 휴식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집중과 휴식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 리듬이 우리 뇌를 훈련시켜서 집중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외에도 쓸만한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걱정거리를 몽땅 종이에 쏟아내는 브레인 덤프도 좋고요.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일단 엉망으로라도 시작해보는 엉망인 초고 쓰기도 아주 효과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다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한두 개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문제가 계속 된다면요. 그럴 땐 어쩌면 그 이면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집중력 저하가 ADHD나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어떤 상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빈혈, 갑상선 문제처럼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 먹고 있는 어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자책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절대 이걸로 스스로를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받으셔야만 해요. 아셨죠?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신호등 같은 기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몇 달 이상 계속되거나 내 일이나 공부, 인간관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식단도 바꿔봤는데 나아지는 게 전혀 없을 때, 특히 심한 우울감이나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딱 하나. 모든 걸 완벽하게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가장 작고 가장 만만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좌절하지 않고 내 집중력 시스템을 차근차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단 하나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결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말로 뱉고 글로 쓰는 순간 행동으로 옮길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의 그 멋진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